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중국이 안하 무인격으로 막 몰아붙이다가 이제 완전히 똘똘 포위를 당하는 형국입니다. 자, 필리핀이 반중 선언합니다. 중국의 횡포에 악이 받친 국가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 사태가 불러온 미군 공백과 베이징의 도전입니다. CNN이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4월 7일 날 CNN이 보도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감염 사태가 남중국해를 베이징에 이뤄졌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자,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을 역임한 칼 슈터트 제독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군은 관영 매체 해방군보를 통해 이번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함대 배치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생한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은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전략의 일환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은 급격히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전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베트남 다낭을 방문했었다 라고 4월 7일 현지 시각이죠. 우리로 시간으로 4월 8일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서 침몰시킨 이 사건이 지금 국제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현지 언론들, 해방군보, 다 관영 매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미 해군 항공모함,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 4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작전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아주 지금 기분 좋게 성공했다, 이런 쪽으로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조금 해석이 좀 애매하던데, 여하튼 성공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다 라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CNN에서도 비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 발생한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국과 베트남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반중 얼라이언스를 이제 구축한다, 자,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미군의 공백을 틈타서 발생한 이 베트남 어선 격침 사건이 그럼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쿠팡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해드렸죠. 바로 이제 2020년 4월 2일 새벽 3시경에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분쟁 해역인 우디섬 인근에 정박해서 휴식 중이던 베트남 어선을 중국의 대형 경비함이 들이받아서 격침시킨 사건입니다. 중국 경비함은 충돌 직후에 도주했다가 돌아와서 베트남 어민 8명을 체포했고, 구금 후에 하루 만에 석방을 했는데요. 이제 이 우디섬이라고 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경쟁하는 해상 영토 분쟁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영해선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딱 걸친 부분에서 이 베트남 어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그 기관을 이제 수리를 다 하고 가는 과정에서 그냥 와서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몰을 했는데 구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체포를 해갔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들이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선이 들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최소 500톤 이상의 그런 경비 함정을 한 20톤, 30톤 밖에 안 되는 어선이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선의 주장은 뒤를 들이받쳤다, 뒤에 와서 중국 경비함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져보면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서는 재발 방지해라 라고 연일 지금 규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중국의 사과 그리고 배상,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연일 지금 규탄하고 있어요. 4월 3일, 4일, 5일, 6일, 7일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6일 날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중국 경비함은 흥사군도의 베트남 주권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이었던 베트남 어선을 공격해 침몰시켰으며, 이는 베트남에 대한 주권 침해다, 베트남 어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베트남 국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해서 처벌하고 베트남과 베트남 어민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고 차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라고 외무부 대변인이 규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과 손해배상 하라 라고 하는데 중국이 사과와 손해배상 안 하죠. 할 리도 없죠. 전례를 봐서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잘했고 베트남 보고 사과하라 이런 모양새니까 지금 이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누가 봐도 베트남 주장이 맞아 보이죠. 왜냐, 조그만 어선이 어떻게 큰 경비함을 들이받습니까? 그래서 서로 누구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려면은 건져보면 안다. 이 지역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미국이 좀 나서서 건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필리핀이 베트남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외무부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쭉 앞에 이제 전후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베트남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다른 나라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거기 진짜 전쟁도 아니고 말싸움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필리핀이 베트남 지지를 선언하고 중국을 규탄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도 당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CNN이 4월 7일 날 현지 시각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필리핀 외교부가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베트남의 위로와 지지 입장을 정식 표명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행위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 사이의 진정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필리핀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베트남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과거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해서 22명의 필리핀 어민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베트남 어선이 보여준 인도주의적 행동이 양국 간에 얼마나 큰 신뢰를 쌓게 해주었는지 기억한다며 필리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선언했어요. 남의 나라끼리 지금 어선 한 척 침몰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필리핀이 나선 겁니다. 그만큼 필리핀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대단히 안 좋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과거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럼 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필리핀은 중국에게 어떤 일을 당했냐? 이런 일을 당했어요. 2019년 6월 9일 새벽에 필리핀 영의 리드뱅크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어선을 중국 대형 선박이 들이받은 뒤에 도주한 사건입니다. 사고로 조난당한 22명의 선원은 베트남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사고 조사와 관련자 처벌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제 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명으로는 남사군도라고 하죠. 여기에서 사실은 또 필리핀하고 그 중국이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필리핀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필리핀 어선들이 자신들의 영해 지점에서 이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해상민병대가 와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침몰했어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옆에서 보았던 베트남 어선들이 와서 구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2명 전원을 구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사건 직후에 뭐라고 했냐? 자신들은 오히려 필리핀이 와서 들이받았다. 그리고 자신들을 필리핀이 와서 에워쌌다. 그래서 자신들은 도망을 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다 구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들은 지금 필리핀이 에워쌌다라고 했는데 베트남 구조를 했던 베트남의 증언으로는 아니 그 필리핀 어선 한 척밖에 없었다 라고 증언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건져준 것이죠. 중국은 자기네들이 건졌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관련자 처벌하고 조사 제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선박협회, 그 해당 지역의 선박협회에 조사 한번 알아봐봐. 한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답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우리로 치면 어촌계쯤 되겠죠. 그 지역에다가 알아봐. 이렇게 지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필리핀은 아직도 완전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지역에다 군대 배치하고 오면 우리는 옥쇄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그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 중국하고 또 친하게 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입장이 바뀌는 분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느닷없이 다시 베트남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반중에 확실하게 선 겁니다. 또 이건 또 왜 이러냐? 지금 필리핀의 반중 정서가 너무 심각하게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테르테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은 표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몸이 갈 수밖에 없죠. 왜? 선거에 또 당선돼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 필리핀에 중국 관련해서 어떤 민심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바닥 민심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인데 젠틀리피케이션 관련한 내용이에요. 최근 필리핀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필리핀 국민들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필리핀 전역의 반중 감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마닐라 등 주요 도심 지역에서 중국인 이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인들이 주요 도시에서 중국인들에게 의해 쫓겨가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필리핀 주민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그들은 차도를 점거하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건물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 위생 문제는 참을 수 없다. 그들은 휴지통을 보고서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며 며칠 동안 씻지 않아 냄새도 심한데 곳곳에 침도 뱉는데 세균과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쩔 것이냐 라고 비난했다. 필리핀 내의 해묵은 반중 정서는 지난해 어선 침몰 사건 이후 고조되다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결되며 폭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4월 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렇게 필리핀인들의 인터뷰를 겸해서 보도를 한 거죠. 이거 필리핀인들의 인터뷰 뭐 무슨 씨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뭐냐? 자, 돈 많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좋은 지역을 막 차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집세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젠트리피케이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한때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경리단길, 그 경리단길 정말 그 국군 경리단이 있었던 그냥 골목길이었는데 그 지역에 막 예쁜 카페들 막 들어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한 50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뭐 수백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그대로 할 수가 없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가게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세가 막 올라가니까 가게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장사할 마음이 없어요.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필리핀인들이 중국인들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삶의 거점 터전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막 사회 곳곳에서 침 뱉고 막 담배 피고 또 여기 씻지 않고 이거 냄새도 심한데 이거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열대지방 필리핀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기서 안 씻으면 또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필리핀인들이 중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데 그 남중국해에서 어선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베트남에서 터지니까 그래 우리도 저거 당했지. 중국 쟤들 진짜 못됐어 안 되겠어. 이제 이 마음이 뭉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강화되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이 반중연대입니다. 자, 베트남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번 이제 어선 사건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군사 유대를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반중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죠. 잠수함, 호위함, 또 전투기 이런 것들 타고 이 잠수함이나 호위함에 강력한 대한 미사일 탑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국의 남해 함대가 있는 이 해남도 여기 코앞에 있으니까 중국의 남해 함대를 바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이제 이렇게 되고 필리핀 지금 베트남 지지 입장을 표명합니다. 왜? 자기네들도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중 군사력을 강화하죠. 곧 좀 있으면 브라모스 인도로부터 도입한 초음속 대한 미사일 브라모스
연대 지금 창설해 놓고 여기 지금 배치를 하죠. 그리고 미국,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에다가 잠수함 기지를 짓겠답니다. 원래 그 수백만에 중국이 그 조선소 우리 팔아라 했는데 중국한테는 이거 못 판다. 여기다가 우리 국영 잠수함 공장을 짓자. 이렇게 해서 잠수함 짓겠다 이거예요. 필리핀 그렇게 하고 있죠. 싱가포르, 미국, 인도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죠. 미국하고는 괌을 같이 군사 기지로 쓰는 거. 그 대신 싱가포르의 창의 기지, 창의항을 또 미국에게 내주고 자신들의 전투기, 폭격기는 전투기는 괌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 쉐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이 말라카이의 반대쪽 입구의 이 벵골만 지역에서 인도하고 또 해상 봉쇄 훈련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군사 유대를 아주 강화시키고 있고 최근에 급속히 해공군력을 증강하고 있죠. 왜냐? 경항공모함 내척을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경항모 내척. 거기다 F-35 짓겠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 지금 나투나 제도라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인데 이 나투나 제도에 작년에 여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중국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병력, 지상군 그리고 다련장 로켓 이런 거 막 보내가지고 또 F-16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 여기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 중국이 거기를 에워싸고 또 무력 도발을 해상 민병을 통해서 도발을 했거든요. 참지 않겠다. 국방부 장관까지 가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 이 지역에 못 가요. 그래서 세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 1대1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1대1로 해서 뭐 고속철 깔고 뭐 이런 거 막 해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뭐 알짜배기 다 빼먹고 인도네시아의 국부를 완전 탈탈 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하고는 같이 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역시 여기도 브라모스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남중국해 연안의 국가들이 전부 이제 반중국 연대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들이 아직 뭐 경제력은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베트남 1억이죠. 필리핀 1억이죠. 뭐 인도네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뭐 근미래에 굉장히 세계적인 왕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횡포에 악이 받친 이 동남아 국가들의 결속입니다. 이제 중국의 고립은 가속화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래서 일본 좀 큰 군사력이죠. 그리고 오키나와, 괌 여기에 미군이 있죠. 엄청난 군사력이죠. 대만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고만고만한 군사력이죠. 그리고 인도 또 큰 군사력이죠. 이렇게 쫙 에워싸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고립 정책을 중국을 고립하는 이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해병대까지 나서가지고 중국의 군함들이 완전히 바다에 나와서 작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해병대를 가지고 이 도서 지역에 전부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전력 가지고 있고 육군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공군도 해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 앞바다를 완전히 그냥 돌려서 봉쇄해버리는 이런 군사정책을 가고 있죠. 거기에 이 주변국들이 전부 호응을 하고 있죠. 이제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봉쇄가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자, 한국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중국몽 아직도 같이 꾸시고 계십니까? 저는 꿈 깨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조그만 병사 하나 있는데 여기는 누군지 아시죠?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도 여기서 중국하고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군사력이 뭐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음만 이렇게 보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 세계적인 왕따가 돼가고 있는 중국과 꿈을 같이 꾸시겠습니까? 꿈 깹시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